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전문가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90분 동안 TV 토론이 이뤄졌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후보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종의 이런 기자회견이나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CNN에서 잠깐 부통령 팀월스랑 같이 했었는데 이런 식의 일종의 토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간에 그런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해리스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그것만으로도 해리스에게는 해리스 쪽에 유리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특히 대부분의 의제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치 2016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게 그렇게 힐러리를 좀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번 토론, 오늘 토론은 그렇게 거칠지는 않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좀 더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의 토론의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시작은 악수를 나누고 토론에 임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토론이 이어지자 험한 말도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의 토론 스타일이 드러났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스타일대로 하면은 트럼프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인신 공격도 하고 막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해리스가 좀 더 공세를 하고 트럼프가 수세인 그런 모습이 많이 표출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매우 영리하게 토론의 주도권을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은 사실은 일정 수준 해리스와 민주당이 좀 불리한 의제입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볼 때 이 이민자 문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잘 다룰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주제를 갖고 해리스를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해리스가 얘기를 하다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반려동물 얘기를 트럼프가 실수를 해버리는 것도 있었고 또 갑자기 해리스가 이 공화당 지지자 중에 많은 숫자가 본인을 지지한다. 이건 의제랑 좀 별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흥분을 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해리스를 몰아붙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해리스가 좀 영리하게 이 토론을 끌어간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이번에 마이크 음소거 규칙이 있었는데 그 상황 안에서도 막 코웃음을 친다든지 마이크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2016년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거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6년에는 그 힐러리가 얘기할 때 트럼프가 뒤에서 다니면서 또 소리를 내기도 하고 표정을 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도 해리스는 자신의 그런 입장을 계속 트럼프를 보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표정이나 그런 또 아주 자기 혼자 말 같은 거로 표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2번인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해리스가 오히려 트럼프를 끌어들였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가 잘 준비했고 이번이 시험대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도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청자들의 평가도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CNN에서 평가를 한 여론조사를 했죠, 당연히.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민 중에 63% 정도가 이번에 그 토론에서는 해리스가 사실상 승리를 했다. 그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숫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1차, 사실상 1차 그때 바이든 대 트럼프의 때는 67%가 트럼프가 잘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글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번 그 대선 토론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에게 조금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TV 토론이었던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는데 미국 유권자들 최대 관심사가 아무래도 경제와 물가일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감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후보의 주장을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글쎄 이번 토론의 전체적인 포맷도 그렇고 아주 자세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얘기할 만한 그런 전체적인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주제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갖고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대편에 했던 실정을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더불어서 자신들이 뭐가 특징적인가를 드러낸다. 경제 분야에서도 해리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트럼프와 대비되게 자기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액 공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에선 트럼프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계속 얘기한 게 이게 계속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심각해졌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젠다보다는 상대편의 실수와 그런 실정을 좀 더 부각하는 그런 그 토론이 진행이 됐었죠. 네, 낙태권에 대해서도 사실 두 후보가 서로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붙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떤 주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까? 이 낙태권은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의제입니다. 왜냐하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 해서 미 연방 법원 대법원에서 이 낙태권을 인정한 그 판결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요. 어쨌든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폐기를 시켰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난번 트럼프 때 중간선거, 바이든 때 중간선거에 이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다시금 이게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상 그 여성 그 중절권 방금 말씀드린 로앤 웨이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된 것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붙였냐면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죽일 수 있다. 이게 트럼프가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아니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죽이는 것을 합법으로 하는 것은 어디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번 트럼프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반면에 해리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런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감정을 실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양측의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대외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당 해리스 트럼프가 자신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대외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북한 문제 포함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해리스는 끊임없이 얘기한 게 이번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세계의 독재자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자기가 되면 이런 독재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과 힘을 합쳐서 세계의 질서를 끌어가겠다. 이제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꼭 김정은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또 푸틴, 이스라엘 네타냐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2017년부터 20년간 일기 때 트럼프가 해 보였던 대외 정책에서 백악관 중심주의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 이런 거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제 문제의 핵심 거를 해결하겠다. 그거는
상대편 지도자와의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뭐 중국, 북한, 러시아 함께 얘기하면서 그 헝가리 총리 말 인용하면서 뭐 자신을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뭐 본인이 집권하면 세계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류의 의미의 발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글쎄, 그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오르반 총리가 중국과 북한이 나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뭐 또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에서 다른 이 유럽의 지도자들과 굉장히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하는 것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를 정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들여서 과연 트럼프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볼지에 대해서는 좀 뭐 문제의식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외 정책 측면의 미국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보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것을 보면서 빅토르 오르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제 질서를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스프링필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유권자들에게 이런 발언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발언은 뭐 이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연히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가 나오면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이런 그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 얘기해갖고 거기에 사회자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만 이미 그 SNS 인터넷상에 이게 밈으로 온라인 유행하는 컨텐츠로 사방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SNS에서 계속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트럼프가 말실수를 한다든지 또 혹은 이런 SNS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밈으로 갈 만한 얘기들을 해리스가 일부러 일정 수준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이번 토론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발언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첫 TV 토론, 뭐 2차 토론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이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부동층, 중도층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이번 토론으로 두 후보 서로 어떤 영향 그리고 뭐 지지율 상승의 동력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2차 토론 얘기는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그 원래는 트럼프가 훨씬 더 토론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토론의 결과를 보고 트럼프가 조금 신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해리스 측에서는 당연히 2차 토론 당장 하자고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 ABC 방송에서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한테 좀 불리한 면이 있었어요. 그 주제 자체의 선정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이것은 일종의 3대1의 대결이었다. 사회를 보는 두 명의 ABC 사회자를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해리스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가 토론을 얼마나 잘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 미국 대선 11월 5일 날 있을 미국 대선까지 아주 큰 변수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 물론 뭐 가자 전쟁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일종의 한 고비는 해리스 입장에서 넘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11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